빅쇼트의 주인공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했던 마이클 버리가 지금 주가 하락이 반밖에 안 왔다. 주가 더 떨어질 거다.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주가가 과연 그렇게 떨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 현 상황은 어떤지 투자 전략을 함께 알아볼게요. 마이클 버리는 S&P 500 지수가 1862포인트까지 하락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이 3900포인트니까 여기까지 떨어지려면 여기거든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더 떨어져야 돼요. 여기까지 빠지려면은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61%, 그리고 현재가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53%가 더 빠져야 돼요. 어마어마한 하락폭인데, 근데 주가가 이렇게 빠질 수 있을까요? 이 정도 되면 거의 역대급 금융위기거든요. 특히 이 마이클 버리는 1분기에 애플 하락에 460억을 베팅합니다. 실제 1분기 작년 말부터 애플이 이렇게 하락세를 보여왔는데 실제 많은 수익을 냈죠. 근데 이 와중에 우리가 워런 버핏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워런 버핏이 애플 주식을 꾸준히 사고 있죠. 근데 지금 이번 하락장에 어떻게 했을까? 워런 버핏은 롱을 잡습니다. 즉 추가로 매수를 더 했다는 거예요. 마이클 버리가 주가 하락, 숏에 베팅할 때 워런 버핏은 롱을 잡았다. 이게 주가가 앞으로 하락할 거냐 아니면 상승할 거냐. 제가 볼 때는 워런 버핏은 주가가 혹은 경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여기 베팅한 게 아니에요. 워런 버핏은 그 기업 가치에 집중을 한 거예요. 지금 향후에 주가, 물가, 인플레이션 예측 못한다고 하죠. 대신에 그 애플 주식이 지금 싼지 비싼지는 알 수 있어요. 워런 버핏은 이 밸류에이션에 기반해서 싸졌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애플 주식을 더 산 겁니다. 즉 이게 마이클 버리가 숏을 잡았으니까 이게 맞다, 혹은 버핏이 여기서 애플을 더 샀으니까 버핏이 맞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라 투자 기간, 그리고 관점, 투자 원칙, 그리고 투자 스타일, 그리고 각각 가진 시나리오, 여기 따라서 맞게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마이클 버리가 단기간에 숏을 잡아서 수익을 냈다고 하면은 그것도 맞는 투자일 수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어쨌든 주가가 빠졌으니까. 하지만 밸류에이션이 애플이 싸졌죠. 지금 조금씩 모아갔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주가가 다시 반등을 했을 때 지금 시점에 많이 모은 물량의 수익금이 크게 늘어난다면 워런 버핏도 현명한 투자를 하게 된 거겠죠. 버핏은 물렸으니까 틀렸고 마이클 버리는 숏으로 수익 봤으니까 맞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IMF와 우리나라 정부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낮추고 있어요. 그리고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S 스태그 초기 단계다, 물가 오르면서 경기가 후퇴되는 국면, 최악의 국면이죠. 굉장히 안 좋은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데, 그럼 경기 침체 앞으로 계속 이어질까? 주가는 마이클 버리 예측대로 계속 빠질 수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먼저 전제를 깔고 가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경기와 주가, 이거는 동시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가는 경기에 선행한다, 이거부터 여러분이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경기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코로나 이후 돈을 무지막지하게 풀고 경기는 이렇게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죠. 그리고 지금입니다. 지금 실적 예상치 그리고 경기 전망 지수가 점차 낮아지고 있어요. 그럼 주가는 여기에 똑같이 따라갈까요? 아닙니다. 주가는 먼저 6개월 정도 선행을 한다는 거예요. 경기가 피크를 치기 전에 주가는 먼저 피크를 칩니다. 그리고 나서 빠져요. 먼저 빠지죠. 그래서 경기가 바닥을 칠 때 이미 주가는 선반등을 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경기가 피크를 치는 이 시점, 여기는 주가가 먼저 피크를 이렇게 치고 나서 그 다음 빠지고 이미 하락하는 국면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고 하면은 경기가 지금 피크를 치고 앞으로 안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옵니다. 피크를 치고 하강 국면에 와 있기 때문에 전망치가 계속 어두워요. 경기가 안 좋아질 거란 예측만 돌고 있죠. 근데 주가는 이미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예측해서 먼저 빠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메커니즘을 모르면 절대 주식 투자에서 투자 타이밍을 잡아낼 수가 없어요. 계속 우리는 고점에 물리고 저점에 손절해요. 이 이유가 뭐냐면 이 메커니즘을 모르고 혹은 알고 있더라도 실천을 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실제 지금 어두운 전망이 계속 나와요. 아, 지금 주가가 이렇게나 빠졌는데 전망치가 안 좋으니까 더 빠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하지만 주가는 이미 피크를 치고 먼저 빠져 있다. 그리고 이미 무릎 아래 바닥권에 있다. 그래서 경기가 실제로 바닥을 치게 되면 이미 그때 주가는 벌써 바닥을 치고 반등을 이미 해놓은 구간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아, 지금 경기가 바닥을 쳤어, 경기가 좋아질 것 같아 라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미 주가는 올라 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메커니즘대로 투자를 하고 투자 판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경기가 피크일 때 이미 주가는 바닥을 찍은 상태다. 미리 하락을 해 있다. 그리고 경기가 바닥을 칠 때 주가는 이미 바닥을 치고 반등을 해 있는 상태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올해 1월 달에 올린 영상 중에 일부인데 긴축 그리고 금리 인상을 앞두고 큰 폭락이 있을 것 같다. 제가 영상을 올리면서 이런 근거를 하나 보여드렸어요. 뭐냐면 나스닥의 연봉입니다. 2002년부터 지금까지 봉하나의 1년짜리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검은 선은 5년 이동 평균선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코로나 때 이렇게 주가가 급반등을 합니다. 주가가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올해 초에. 5년 이동평균선은 지금 여기 있죠. 이만큼이 붕 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격도가 높다.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다. 과매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이 갭, 간격, 이거를 메우러 주가가 떨어지든지 아니면 이평선이 올라와서 내년에 여기서 만나든지 둘 중 하나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주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이 5년 이평선 이격,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실제 지금 어떻게 됐나를 볼게요. 자, 나스닥 5년 이동평균선 다 있죠. 여기였던 주가가 여기까지 빠졌다 반등을 한 거예요. 실제 제 이야기대로 이 5년 이평선까지 바닥을 확인하고 온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일단 과매수 상태를 어느 정도는 해소를 했다. 어느 정도 조정으로 해소를 시켰다라는 거죠. 물론 더 빠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과매수 상태는 해소를 어느 정도 한번 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5년 이동평균선 여기부터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도 물려도 나쁜 자리가 아니었다. 실제 이 5년 이동평균선 조정을 하더라도 찍고 내려오더라도 반드시 다시 위로 올라갔습니다. 증시는 그렇게 움직여왔어요. 위에 떠 있으면 다시 만나고 조정이 오더라도 다시 위로 살아납니다. 이게 증시예요. 그리고 위로 붕 떠 있다면 이 간격을 메우러 또 내려오죠.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보라색 180주 이동평균선 지금 여전히 잘 지지를 받고 있는 모양새죠. 실제로 저는 이 180주 이동평균선에서 물량을 실었습니다. 약간 물린 시기가 있었지만 다시 큰 수익으로 전환이 됐죠. 잘 지지를 일단 받고 있고 하지만 향후에 이 180주 이동평균선이 다시 깨진다면 다시 보수적인 관점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걸 지금 일봉으로 좀 확대를 해보게 되면은 이런 모습이에요. 하락 채널에서 반등을 하고 지금 여기서 지지받고 갈 수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이거는 뚫은 다음에 자연스러운 조정이에요. 이게 물론 다시 아래로 다시 떨어질 수도 있지만 강하게 지금 뚫었기 때문에 지지받고 다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일단 여기도 지금 지지를 하는지 오늘 저점 지지하는지를 봐야겠죠.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위기에 꽃이 핀다는 거예요. 꽃은 위기에 핀다. 예쁘고 아름다운 꽃은 위기에 핀다는 거예요. 실제 카카오 금융위기 이후에 카톡 서비스를 내놓고 급성장을 합니다. 이런 업체, 기업도 그렇고 그리고 금융위기 혹은 경제위기 때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큰 거부들은 이런 큰 하락장에서 나옵니다. 이때를 어떻게 우리가 잘 대응하고 대처하냐, 여기에 따라서 자산 규모가 많이 바뀐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도 이미 그런 일이 있었죠. 하지만 그때 많은 분들이 손실을 봤을 거예요. 그 이후에 조정장에서. 그리고 이번 조정장 여기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또 많이 갈라질 거예요.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10곳 중 6곳이 깜짝 실적을 냈죠. 62%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수출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대부분 수출주예요. 시총 상위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이 수출주가 물건을 팝니다. 옛날에 환율 1,000원일 때 물건 하나 팔고 1,000원 받을 때 지금 물건 하나 팔면 1,300원 받는다는 거예요. 가격 경쟁력이 생겼다. 그리고 미국의 구글과 MS 생각보다 실적이 부진하다. 이런 성적표가 좀 안 좋게 나왔다. 얘기는 있는데 실제 생각보다 그 실적 자체는 나빠진 게 아니에요. 주 원인이 지금 달러 강세 때문인데 우리가 지금 원화 약세 때문에 수출주가 이익을 보죠. 반대로 미국은 달러가 지금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수출함에 있어서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실을 보죠. 우리나라한테는 좋고 미국에는 좋지 않은 상황인데 그거를 달러 효과를 감안했을 때는 선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버핏처럼 투자를 한다면 이미 버핏은 샀습니다. 에너지주도 샀죠. 애플도 샀죠. 실제 구글이나 메타 지금 선행 PER 굉장히 많이 낮게 떨어져 있어요. 구글 같은 경우는 거의 최근 들어서 역사적인 저점이고 메타 지금 13배 정도 굉장히 낮아졌죠. 가치가 싸졌다는 거예요. 물론 더 빠질 수 있습니다. 더 빠지더라도 우리가 가치를 보고 투자하자면 지금은 살 때지 팔 때는 아니다. 이렇게 수출주, 우리나라 수출주 실적이 증가할 수 있는 그 배경에는 환율,
자,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거의 1080원, 여기서 1300원이 넘었으니까 지금 실제로는 20% 이상의 환이익을 보고 있다는 거죠. 이때에 비해서, 바닥 구간에 비해서. 이렇게 우리나라 수출주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증시도 이 효과를 볼 거라는 거예요. 우량 기업들의 수출 실적, 환이익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따라서 증시도 다시 우량 기업 위주로 재편되고 다시 반등할 수 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 실제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장기 월봉입니다. 장기 추세 꼭대기에 부딪혔죠. 지금 제 생각에는 반드시 하락 안정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환율 고점은 증시 저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실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많이 꺾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매수 물량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노르웨이 같은 국가들, 이런 국가는 자금 성격 자체가 목돈, 장기 투자하는 자금 성격을 가졌어요. 단기 투자, 단타 성격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실제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수 수량 추이를 보게 되면은, 자, 최근에 계속 사고 있죠. 계속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 6개월 차트를 봤을 때도 이렇게 외국인들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실제 이렇게 주가가 바닥을 찍는 시점,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주가는 빠졌지만 다시 이렇게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다. 제가 3, 4월부터 계속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죠. 올해 6월달까지는 기간 조정이 나타났다가 7월부터는 반등장이 올 것 같다. 다행히 7월부터 반등이 시작됐죠. 어느 정도 시나리오가 맞았는데, 중요한 거는 저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경기 침체를 염두를 해두고 있어요. 지금 장단기 금리차가 이미 역전이 됐습니다. 미 10년물과 2년물, 자, 이렇게 역전됐다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빠졌어요. 명확히 역전이 됐죠. 근데 이때 10년물과 2년물은 역전이 됐는데, 자, 여기 10년물과 3개월물이거든요. 이건 올랐단 말이에요, 이때. 그래서 경기 침체 신호는 가짜일 가능성이 있다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 3개월물도 같이 역전 직전에 와 있습니다. 계속 빠지고 있죠. 이 역전이 어느 정도 명확하게 나타난 점, 10년물과 3개월물의 그 격차도 지금 마이너스 제로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점. 분명히 우리는 경기 침체의 발생을 염두를 해둬야 돼요. 여기에 따라서 향후 이 반등장의 크기가 결정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빠질 거냐, 어느 정도 빠질 거냐, 이게 결정이 되겠죠. 자, 이렇게 경기가 피크를 치고 빠진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 경기 침체의 이 크기, 이게 이만큼 빠질 거냐 혹은 이만큼 빠질 거냐에 따라서 이 반등장, 조정이 어느 정도 지금은 나왔다고 생각은 되지만, 반등장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무작정 이렇게 간다고 생각은 안 해요. 어느 정도 반등이 일어났다가 다시 빠질 거라고 저는 일단은 시나리오상 예측은 하고 있어요. 물론 계속 상황을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이따 28일 새벽 3시 금리 인상 기조가 나올 거예요. FOMC 미팅 때 금리 인상 기조가 나올 텐데, 여기서 아마 0.75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0.75%가 올라가고, 그리고 9월달 FOMC, 이때는 말씀드렸듯이 인상 추이가 좀 꺾일 거예요. 왜냐? 물가가 인플레이션, 유가도 그렇고 구리가도 그렇고 피크를 쳤기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지금 피크를 치고 꺾이고 있죠. 분명히 9월달에는 인상 추이가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은 주가는 선 반영을 통해서 증시가 어느 정도 안정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0.75% 인상은 되지만 증시 역시 이거를 선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게 아니죠. 0.75가 올라갈 거다. 시장 참여자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가 아니다.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증시가 안정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게 1% 혹은 그 이상 빠진다면 약간 충격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0.75% 인상이 거의 대세로 굳어진 것 같고, 이대로만 진행이 된다면 0.75 인상, 그리고 9월 달에는 인상폭이 축소되면서 안정이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증시도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단계로 접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약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증시 더 빠질 거냐 반등할 거냐. 말씀드렸듯이 증시는 경기에 선행한다. 이 메커니즘을 모르면 우리는 계속 엇박자를 탈 수밖에 없다. 고점에 사고 저점에 팔고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마이클 버리나 워런 버핏, 지금 투자 스타일이 달라요. 하지만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자금 성격, 내가 가진 돈이 장기 투자할 수 있는 돈이냐, 아니면 소액이냐 거액이냐, 단타 자금이냐 장투 자금이냐, 1년 있다 뭐 전세금 내줘야 되는 돈이다, 대출금이다,
그런 거에 따라서 투자 스타일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현금 비중이 얼마가 있냐, 고점에 물렸냐 아니면 저점에 샀냐, 여기에 따라 다 다르겠죠. 그리고 내가 트레이딩, 매매 자체를 할 수 있는 실력이 있냐, 그렇다면 샀다 팔았다를 통해서 손실을 줄여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5년 이동평균선에서 어쨌든 반등을 했다는 거, 바닥은 어느 정도 다졌다고 제가 보고 있는 겁니다. 또 나스닥 180주 이동평균선에서 잘 지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됐고 중장기적인 침체 우려는 여전하기 때문에 일단 반등장을 생각은 하되 그 크기를 한번 계속 지켜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환율에 주목하자. 환율과 인플레가 어느 정도 지금 피크를 치고 나면은 증시도 안정권, 반등권에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 이미 들어섰죠. 그리고 환율 효과에 의해서 국내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반영이 될 거다. 현대차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계속 하반기 가면 갈수록 그 효과들이 나타날 거예요. 환율이 계속 꾸준히 올랐으니까. 그렇다면 증시도 이 기업 이익에 따라갈 거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미국 빅테크 기업도 그렇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렇고 PBR, PER 굉장히 싼 기업이 엄청나게 많아요. 게다가 배당주 같은 경우는 배당 시가 배당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주가가 빠졌으니까. 주고 있는 배당은 비슷한데 주식 가격 자체가 빠지니까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가격 매력도가 올라가고 있다. 이 말은 즉 하방 경직성이 강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본격적으로 환율이 꺾이기 시작하면은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올 거예요. 환율을 중점적으로 한번 같이 지켜보기로 하고요. 일단 내일 새벽에 있을 FOMC 금리 인상 기조, 그걸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다음 단계의 시나리오를 같이 예측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긴 시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날씨가 많이 더우니까 건강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